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오늘로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한파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역사의 진실은 하나라며 한일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친한파이자 진보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첫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어 방명록에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는 글을 남기며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もし今でもお元気でおられたならいろいろとこの世界のあるいは韓国や日本の将来についてお話を伺いたかったなと。 지난 2015년 전직 총리 신분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사죄를 표했고 최근엔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는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도 민간 교류 등을 통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その歴史の事実をお互いに認め合うことによって私は両国がもう一度信頼関係で結ばれる時代を必ず作れるとそう思っていますから。 그는 부산대에서 열린 통일 한국의 미래와 평화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내일 일본 고위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일제 강제동원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한 뒤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잊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현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인데요. 6.25 전쟁을 전후해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진상규명관련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지심도에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첫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1950년 당시 주민 400여 명은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좌익으로 몰려 군인과 경찰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사상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핵무소나 이런 이제 잡히가 있다가 처리가 안 되는 그 사람들 전부 엮어가지고 바다에 수장을 그냥 총살해가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떠온 거예요. 유족들은 1948년부터 50년 사이에 거제에서만 1000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0년까지 활동한 과거사위가 밝혀낸 희생자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희생자는 배상은 고사하고 유해 발굴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거창을 포함해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지역의 유족들은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이 하루빨리 재개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관련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이 명확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없이 또다시 묻히는 건 아닌지 유족들의 눈은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우리공화당 경남도당이 내일 제17회 사천시민체육대회가 열리는 삼천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어제 폐막한 진주 개천예술제 행사장 인근에서도 조국 장관 사퇴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무리를 일으켰으며 사천시는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대응 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좌 장제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주민 감사 청구 결과 추진 과정에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시와 경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상 하자 등 9가지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당 절차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는 MBC 경남 연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마 항쟁 당시 마산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민간인을 불법 체포한 편의대의 실체를 밝혀냅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20일 마산에서 항쟁 규모가 커지자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됩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소총에 착금을 한 채 도심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공수부대원 일부는 편의대로 활동합니다. 홍성택 씨가 40년 만에 편의대의 실체를 폭로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복장을 입고 활동하는 대원, 형사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거기 가보라.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연행돼서 버스 타고 오다가 이제 그 형사하고 같이 부대로 복귀하는 그런 거였죠. 편의대원은 민간인 또는 대학생인 것처럼 마산 시민들에게 접근해 시위에 참여했는지 등을 알아낸 뒤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 보안사령부의 상황 보고에는 6명 1개조로 편성, 사복 착용 군중 속 침투, 주동자 색출 같은 내용이 확인돼 편의대 활동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안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걸 폭동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부터 잡기 시작!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탁탁 낚아채기 시작을 하는 거죠. 편의대는 부마 항쟁 이듬해인 1980년 광주에서도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부에서 오랜 기간 존재해왔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 느림을 추구하는 슬로우시티 하동군 평사리 들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르익는 가을 속에서 사라져가는 허수아비를 볼 수 있고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를 추억하는 문학제도 열립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들판. 노랗게 익은 황금 들판을 배경으로 평사리 들판에 허수아비들의 가을 잔치가 펼쳐집니다.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허수아비에 섞여 누가 사람이고 허수아비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가을 나들이를 나선 어른들은 허수아비를 보며 옛 추억에 잠깁니다. 해소도 만들고 또 이제 깡통을 달아갖고 줄로 쭉 매갖고 대로지 시작하고 딱 흔들면 소리 나면 이제 새가 도망가고. 평사리 들판이 있는 하동군 악양면은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느리게 살아가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하동 평사리 들판에서는 천여 명이 평사리 들판을 걷는 슬로워크 행사가 열립니다. 평사리 들판 6km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세계 농업유산 야생차를 마시는 가을차 소풍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동 악양 평사리와 영호남을 가르는 섬진강은 우리 문학과 예술의 산실이자 속도 대신 느림을 상징하는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입니다. 평사리 들판은 거대한 하나의 캔버스라고 봐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 자리에 서면은 하나의 그림이 되고 또 설치 예술가가 되고 행위 예술가가 되는.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의 주 무대인 최참파 댁에서는 제19회 토지 문학제도 열립니다. 올해는 평사리 너른품 문학을 품다라는 주제로 소설 토지의 문학적 위상에 걸맞는 공연과 체험, 참여 전시 등 35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5회 산청 메뚜기 축제가 친환경 농업단지인 산청군 차황면 들녘에 열렸습니다. 메뚜기 축제에는 주민들을 비롯해 산청 메뚜기살을 애용하는 전국의 소비자 단체와 농협회원 등 천여 명이 참여해 메뚜기 잡기와 허수아비 만들기, 핵곡식 시식하기 등의 행사를 즐겼습니다. 거창구치소의 현재 장소 추진과 거창 내 이전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의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2개 읍면에 한 곳씩 투표장을 설치했으며 투표 절차는
공직선거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지역방송 발전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늘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방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등 일부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성 강화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개정안도 기획행정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경남 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인권보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자유한국당 예상원 의원의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한 달 동안 보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논란 끝에 표결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또 경남 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경남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경남도 내 42개 사립중고등학교가 2020학년도 교사 선발에 필요한 1차 시험을 경남교육청에 위탁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공립중등교사 1차 시험이 치러지는 다음 달 23일 사립중등교사 선발 1차 시험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도내 사립중고교의 위탁 채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다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의 위탁 채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23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받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는 사무와 기계, 전기, 화학이며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문자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과 로봇의 기능을 갖춘 채보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자 문의 사항에 응대하게 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최인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KTL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만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전수점검 결과 159건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엔 수동스틱 차량이 급발진해 연구원이 골절상을 입었으며 11월에는 시험 중에 불이 나 직원이 연기를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피난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적재하거나 가스통을 실내에 보관하면서도 가스 경보 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